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한양대학교 AIX 딥러닝 기말 대체 프로젝트 옵션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제는 딥러닝 기술을 통한 헌혈 예측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많은 데이터셋들 중에 특히 헌혈 예측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제가 평소에 헌혈이나 의료기술 등에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혈액 이슈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헌혈만이 수혈이 꼭 필요한 위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헌혈 수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학습 모델을 통해 자발적 참여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행동 의지를 강화하고 신규 참여자 유입 전략을 수립한다면 헌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드는 모두 콜앱 환경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석 달기를 통해 대략적인 실행 과정을 설명해 두었으니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실행은 사용할 트레인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면 코드 진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실행시켜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실행시켜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해서 한 실행에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업로드한 btrain 파일을 열고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한 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576개의 러우와 6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컬럼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속 필요없는 값, 일명 쓰레기 값인 null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data.isNull을 수행해주면 null이 아닌 값들은 모두 false라고 표시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컬럼별 null 값을 sum 함수로 더해주면 모든 값이 0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셋은 비어있는 값이 없는 좋은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value count는 범위 내 데이터 값들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입니다. 화면처럼 number of donation을 컬럼을 기준으로 실행하면 총 헌혈 횟수 1회인 사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최대 50회 헌혈한 사람도 1명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st donation 컬럼 등 다양한 컬럼에도 한 번씩 적용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도표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디스트플롯은 히스토그램과 커널 밀도 추정 그래프를 통합한 그래프로 분포와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총 헌혈 횟수가 10회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값들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실행해주면 행과 열을 지정해서 원하는 컬럼들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특징들만 짧게 살펴보면 마지막 헌혈 후 지난 개월수는 약 6개월 이내, 그리고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의 기간이 가장 많습니다. 총 헌혈 횟수는 위에서 살펴봤고 총 혈액량도 2000cc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입니다. 첫 헌혈 후 지난 개월수도 비슷하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2007년 3월 헌혈 여부는 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박스플롯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때 데이터들의 범위와 중앙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상치란 최소값과 최대값을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0에서 2000cc 이하가 가장 많고 중앙값은 약 1000cc 정도 되며 이상치도 꽤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 폰트 설정 단계입니다. 이 그래프처럼 간혹 그래프 타이틀을 짓거나 설명할 때 한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한글 폰트가 깨져서 나타나므로 별도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 코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플롯을 이용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그래프를 다루어 봤습니다. X축을 총 기부 혈액량으로 하고 Y축을 2007년 헌혈 여부로 설정한 후 KDE, 즉 커널 밀도 추정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두 컬럼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널 밀도 추정이란 1차원 이상에서 연속 확률 밀도 곡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 히스토그램 같은 분포를 스무딩한 곡선 형태로 그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히트맵은 2차원 정보를 서로 짝지어 각각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여 비주얼한 그래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두 항목이 서로 다른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면 0을, 비슷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합니다. 결과를 해석해보면 첫 헌혈 이후 개월수가 총 헌혈 횟수와 총 혈액량과 각각 0.62로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지막 헌혈 이후 개월수와 2007년 3월 헌혈 여부의 연관성은 마이너스 0.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차트 하나만 더 살펴보고 데이터 시각화를 끝내겠습니다. 파이 차트는 용어 그대로 범주별 구성 비율을 원형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총 헌혈 횟수 데이터를 10회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개수를 확인하고 퍼센트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도 보면 유의미한 컬럼 수가 5개나 되고 다양한 데이터셋들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 차트를 그릴 때마다 일일이 코드를 작성해주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def를 이용하여 칼럼과 기준값만 입력해주면 빠르게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pieChart라는 이름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의미를 적어주고 실행시켜서 함수를 생성해 줍니다. 새롭게 정의한 함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렸던 총 헌혈 횟수 컬럼을 똑같이 입력해보면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통해 함수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함수로 다른 컬럼들에도 다음과 같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모델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학습을 사용하여 레이블된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켜 원하는 값인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지도학습에서 훈련된 모델은 크게 개별 클래스 레이블이 있는 분류와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회귀가 있는데 이 경우 피처들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2007년 3월 헌혈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귀에 해당합니다. 회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이는 회귀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후에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게 분류해주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자면 아래 그림처럼 선형 회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부드럽게 그려지도록 해줍니다.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XGBoost입니다. XGBoost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인데 앙상블이란 여러 개의 모델을 조합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크게 백인과
부스팅으로 분류되는데 제가 사용한 XGBoost는 부스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백인과 부스팅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XGBoost와 마찬가지로 앙상블 알고리즘이지만 데이터를 각 트리에 넣고 결과들 중 가장 많은 값이 나온 값을 최종 결과로 사용한다는 것이 XGBoost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랜덤 포레스트 과정과 특징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한 평가 방법은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K개의 폴드로 나누고 차례대로 모든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다른 평가 모델들의 문제점이었던 과적합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모델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업로드해주고 트레인 데이터 중 학습시킬 피처와 출력할 피처를 분할해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작업해주면 1차 데이터 전처리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피처의 크기나 범위를 정교화시키는 피처 스케일링 과정입니다. 저는 표준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레그레션 함수를 실행해주고 예측값의 정확도를 점수로 표현해주는 스코어 함수를 돌려보면 정확도가 약 7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약 94%, XGBoost는 약 84%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하는데 이때 fold 값은 모두 5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평가하면 평균 약 78%, 표준 편차 약 3%가 나왔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각각 68%, 10%, XGBoost는 74%, 10%입니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었던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결과에서 2007년 3월에 헌혈에 참여한 사람 수를 구해보면 총 82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의 마지막 과정으로는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랜덤 포레스트의 교차 검증 평균 및 각각 스코어와 평균 스코어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실행한 결과를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로써 모든 예측과 평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컨클러즈는 시간이 길어져서 화면으로 대체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